앞서 이제 반도체 저희가 얘기해 봤는데 반도체가 이제 IT 업종에 속하다 보니까 네. IT 업종의 흐름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흐름도 방향성을 정하곤 하죠. 그 세계 경제의 흐름 알 수 있는 CS 2019가 나흘간 일정으로 열렸다가요. 이제 폐막을 했습니다. 저희 특별 취재팀도 현지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렸죠. 그 현지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취재하고 온 김동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김 기자, 우리 TV를 보는 시청자분 중에서는 이 CES가 또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단순 가전 IT 전시회는 아니죠? 네, CES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의 약자로 세계 최대 가전 제품 박람회입니다. 크게 IT 전시회라고 하면요. 1월에는 CES, 3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열리는 IFA, 이파가 세계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보통 각 IT 회사마다 이런 큰 IT 행사 때 신제품을 출시하는데요. 올해는 인공지능을 연계한 제품들이 많이 선보여졌습니다. 네, 1월 8일부터 나흘간 열렸는데 직접 김동우 기자가 다녀왔죠. 네. 일단은 이렇게 해야죠. 현지 분위기가 어땠어요? 올해 CES는 전 세계 155개국 그리고 4,4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는데요. 이게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또 관람객들도 19만여 명이나 몰렸습니다. 네. 이 아시아, 유럽, 남미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인종들을 이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규모라든지 내용 봤을 때 지난해와 좀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규모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역대 최대로 컸고요. 네. 내용 측면에서는 각 기업들마다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을 들고 오면서 서로 자기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하다 이렇게 경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가전기기 만드는 회사들과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회사들과의 협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인공지능 분야에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인공지능 다 포함해서 좀 눈에 띄는 신기술들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 이번 CES에서는 노동력을 조금 대신해주는 로봇,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오토바이가 한번 길을 학습하면 운전자가 없어도 알아서 어려운 코너링까지 돌며 나가고 또 저렇게 보시면 운전자가 조종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또 마트에서 팔 법한 물건들이 조그만 상자 안에 담겨서 앱으로 시키기만 하면 집까지 배달도 해주고요. 또 제가 직접 가서 취재해보니까 일부는 이미 테스트를 끝냈고 내년부터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상 우리의 배달 시장, 다시 말해 운송 시장도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보시는 저 로봇은 물건을 정확히 알아보고 알아서 옮겨주는 로봇입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저희 대형마트 같은 데 물건 진열하는 것들은 보통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로봇도 미국에서는 현재 5군데 정도에서 시범 운용하고 있다는데요. 그렇군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 미래에는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네. 기술들을 죄송합니다. 기술들을 살펴보니까 당장 내년부터도 사람이 하는 일들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김동우 기자가 지금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이 잠겼군요. 그만큼 고생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네. 로봇과 인터뷰를 한 건 아니죠? 예, 로봇과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 로봇 로봇을 개발자 만든 네,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 CS 주요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각 회사마다 인공지능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한 예로 구글의 경우는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구글 인공지능을 부를 때 헤이 구글이라고 하는데요. 그 글자를 전시장뿐만 아니라 뭐 모노레일이라든지 그 도로에 있는 전광판에도 붙였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돈으로 30만 원 정도 하는 스피커도 주면서까지 구글 인공지능 프로그램 홍보에 나섰습니다. 세계 인공지능 스피커 1위인 아마존도 규모는 작았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 가전에 알렉사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등 저변을 넓혀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외국 기업 얘기 그만하고 이제 우리 기업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네. 기업들도 많이 CS에 나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게 뭐였습니까? 네, 우리 기업으로는 일단 삼성, LG, 현대, 기아차 등 대기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까지 330여 개의 기업들이 참여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행사장 규모가 상당히 크고 화려했습니다. 이 외국인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TV 하면 좀 너무 전통적이니까 TV 말고요. 다른 분야에서 좀 관심을 끌만한 게 없었습니까? 뭐 삼성과 LG는 TV도 선보였지만 각사에서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력을 모든 가전에 접목시켜서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스마트시티라는 콘셉트로 CES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전시장을 운영했고요. 여기에는 TV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에 9조 원을 들여서 인수했던 자동차 전장회사 하만까지 대규모 전시에 나섰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신개념 카 인포테인먼트도 선보였고요. 또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알려주는 헬스케어 로봇도 선보여서 외국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LG의 경우에는 이 화면을 파도처럼 만들어서 기술력을 또 뽐냈고 LG 전시관에서는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 TV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TV 말고는 또 특이했던 제품이 맥주 제조기기를 가정에서 맥주를 만들어주는 그 인공지능 기기가 있었는데요. 또 이것도 집에서 에일 맥주부터 흑맥주까지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호응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동안 뭐 우리가 순수 해왔던 것들을 많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사람과 호흡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인공지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발현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김동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